그래서 우선은 앞에서 이 네트워크의 레이어 하나는 매트릭스 곱하는 부분, 바이어스가 더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논리니어 펑션 부분이 있는데, 논리니어 펑션 부분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로 귀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구현할 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는 그냥 매트릭스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하는 게 당연히 타당한 구현이겠죠. 자, 두 번째로 매트릭스가 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프로포게이션이 어떻게 발생하냐는 건데요. 사실 이제 y는 wx였으니까요. x의 변화량에 대해서 y의 변화량은 저렇게 주어지겠죠. 델타 y는 w 델타 x. 그렇죠? x의 변화량에 대해서 y의 변화량은 저렇게 주어질 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라운드에 라운드 y를 갖고 있는데 라운드에 라운드 y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델타 y만큼 변하면 델타 l만큼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분의 의미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y가 이만큼 변하면 l도 저렇게 변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 두 개인 거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섞어 쓰게 되면 델타 L은 라운드의 라운드 Y에다가 요 델타 Y 부분을 요거로 바꿔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됐습니다. 라운드 X는 라운드 X는 요 위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고 트랜스포즈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백 프로포게이션에서 라운드의 라운드 y와 라운드의 라운드 x의 관계는 결국은 진짜 한마디로 w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은 w를 곱하는 거고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은 w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도 과정이 어땠든지를 떠나서 굉장히 명확한 거죠. 앞으로 가는 거는 w 곱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는 w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거고. 그래서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 모두 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와 함께 또 뭐 해야 되냐면 라운드 w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내가 w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y가 저만큼 변하는 거죠. 지금 w는 근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미분은 이제 트레이스를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이제 섞어야 되는데 어떻게 섞으냐 하면 라운드의 라운드 y가 요게 이제 라운드의 라운드 y의 의미라고 생각했을 경우 델타 y를 위에 있는 수식으로 교체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건 라운드 y가 의미하는 바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y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수식을 대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라운드 y 델타 w x는 스칼라기 때문에 스칼라 밸류기 때문에 트레이스를 붙여줘도 됩니다. 스칼라 밸류는 트레이스를 붙여줘도 똑같죠. 그리고 트레이스가 붙으면 이 두 개 순서를 바꿔 써도 되는 거죠. x가 앞으로 와도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라운드 w인 거죠. 그래서 라운드 L과 라운드 W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복잡해 보이는데요. 결국 다시 귀결돼서 앞으로 가서 보면 백워드에서의 그거는 원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거. 그다음 웨이트 업데이트는 x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거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워드 패스에서 라운드 라운드 x는 w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얻을 수 있고 웨이트 업데이트는 x의 트랜스포즈를 구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스 꼴로 쓰면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에 나와 있던 식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우리가 엘리먼트 와이즈로 다 유도를 했는데요. 그냥 쓰게 되면 웨이트 업데이트는 내가 넘겨받은 값에다가 이쪽에 들어왔던 값을 트랜스포즈 해줘서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웨이트 업데이트 식인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 업데이트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고, 물론 구현은 저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다음에 라운드 Y랑 Z의 관계는 원래 포워드 패스는 이거에 트랜스포즈를 곱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에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가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그냥 매트릭스 곱하기로, 원래 포워드 패스가 W였다면 W 트랜스포즈 곱하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논리니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다이아고널 곱하면 되고, 그리고 뭐 요거에 트랜스포즈 곱하면 되고, 원래 앞으로 갈 때는 저거가 트랜스포즈식이었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곱하면 되는 거고, 웨이트 업데이트는 X 트랜스포즈 곱하면 되고. 그래서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우리가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쓰면 굉장히 깔끔하게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구현이 돼 있고요. 제가 이렇게 구현이 돼 있다는 얘기는 조금 얘기가 복잡한데, 이 백프로포게이션을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나 이런 건 이수식의,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이수식이지만 이수식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진 않는데, 어찌됐든 수식은 이게 참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킨 내용이었고요. 이게 이제 포워드 패스의 어떤 매트릭스 걸로 쓴 수식인 거죠. 그래서 이 수식들을 가만 보시게 되면 매트릭스 곱하기 바이어스 더하는 거, 그다음에 논리니어 펑션 통과시키는 거, 매트릭스 곱하는 거, 바이어스 더하는 거, 이제 그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의 어떤 미분을 구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적어 놓은 연산에 미분을 쓰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앞에 했었던 것처럼 엘리먼트 와이즈로 하나씩 하면 식도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도 아픈데, 이거를 매트릭스 꼴로 쓰게 되면 굉장히 명확해진다는 거죠. 매트릭스 곱하기 바이어스 더하는 거, 요거 각각에 대해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맨 끝에서부터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증명한 게 엘리먼트 와이즈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떤 걸 미분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펜 연결이 잠깐 안 돼서요. 그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동작을 하는 거고, 어떤 파라미터 W가 있을 때 W를 업데이트하는 식은 W 올드에다가 내가 최적화하고 싶은 로스 펑션 L을 W 미분한 거를 반대 방향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이게 기본인 거고, 요 에타가 러닝 레이트가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한 로스 펑션에 대해서, 뭐 크로스 엔트로피로 관련된 로스 펑션이 있겠죠. 그 로스 펑션에 대해서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거를 구한다. 각각의 파라미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미분값을 구한다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걸 그냥 구하려니 너무 힘들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써서 좀 뭔가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걸 이제 표현하는데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뭐 다 가능하겠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미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미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라운드 L 라운드 Y 이거는 내가 Y를 변화시켰을 때 L이 얼만큼 변할지를 표현해 주는 비례관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라운드 L 라운드 Y를 구했다고 했을 때 그게 가지는 의미는 거기다가 내가 Y의 변화량을 곱하면 대략 L의 변화량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매트릭스의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매트릭스의 변화량을 곱했을 때 그 결과가 그 매트릭스를 내가 이만큼 바꿔줬을 때 결과의 변화량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매트릭스의 어떤 특징상 이게 이제 트레이스가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써서 한번 해보면요. 자, y는 델타 y는 wx인 건 알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y는 wx라는 관계식을 아는 거잖아요. 저거는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L, 라운드 Y도 알고 있어요. 이건 왜 알고 있냐 하면 위쪽 레이어에서 준 거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요걸 알고 싶은 거죠. 요 제가 친 박스에다 뭘 넣으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두식 갖고서 차분하게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단 우리가 미분을 트랜스포즈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저거에 트랜스포즈를 적어준 거라서요. 뭐 트랜스포즈를 떼고 보셔도 되고요. 자, 트랜스포즈 형태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전달되는 한쪽은 해결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x가 고정이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y는 ws에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델타 y 이렇게 주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이거죠. 트레이스 썸싱 델타 w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수식을 쓰는 거죠. 자,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스칼라니까 트레이스 붙여도 되고 순서 바꿔도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끝나게 됩니다. 자, 트레이스 뭐 트랜스포즈 붙여서 이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하게 되면 자, 원래 포워드 패스가 있었는데 그거에 트랜스포즈 곱하는 거. 그다음에 y 값에 트랜스포즈 곱하는 거. 이렇게 얻을 수 있죠. 다음 레이어 뭐 요거는 논리의 펑션 요걸 곱하는 거로 바뀌게 되고 요거는 트랜스포즈 곱하는 거. x의 트랜스포즈 곱하는 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에 꼴로 썼을 때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 다 별로 어렵지 않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어디다 쓰느냐? 우선 뭐 트레이닝 할 때 쓰죠. 트레이닝 할 때 쓰는 거고 트레이닝 할 때 쓰고 뭐 근데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트레이닝에 개입하는 건 아니니까요. 보통 그냥 상위 레벨 함수로 시키니까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하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 갖고서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트레이닝된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을 인풋까지 전달시키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보통 이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로스 함수와 입력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입력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입력을 내가 왜 업데이트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지. 그게 대부분의 상황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을 트레이닝 셋에 잘 되도록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가 다 트레이닝이 끝났어요. 트레이닝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넣었더니 뭐 아웃풋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트워크는 지금 다 고정입니다. 이 부분은 픽스드. 그런데 로스를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과 그냥 빌딩이라고 썼어요. 그냥 제가 빌딩이라고 쓴 거에 차이를 로스로 해서 백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입력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냥 저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 값과 빌딩이라는 레이블과의 차이를 로스로 써서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입력을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고정이 돼 있고 백프로포게이션을 입력까지 전달시켜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시면 저 나무에서 시작해서 이 나무가 빌딩이라는 속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출력값이 빌딩이랑 가까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을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입력을 업데이트하는 데 쓰면 나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빌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그림도 그리는데요. 저 위에 뭐 있으면 이 나온 이게 호라이즌을 파고다 타워랑 비슷하도록 레이블이 비슷하도록 롯을 걸어서 입력을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 보여준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력까지 백프로포게이션을 전달시키면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고 뭐 이걸 뭐 좀 더 심하게 하면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재미로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적어도 이거는. 근데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했는데 얘가 어떤 클래스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어떤 클래스에 이 뉴럴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아이코닉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표준적인 그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클래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위 클래스라고 했을 때 거위 클래스라고 하는 값을 최대로 뽑아주는 입력 그림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거위의 이데아적인 모습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요 거위 클래스에 나오는 숫자가 최대가 되도록 입력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얻게 된 게 봤더니 이건 거죠. 아, 이 뉴럴 네트워크가 거위라는 컨셉을 저렇게 파악을 했구나. 그래서 저 그림에 거위라는 게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 맞는 게 나왔다면 이게 이제 제대로 트레이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들여다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딥드림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 컨셉을 썼죠. 그러니까 입력까지 백프롭이 쫙 전달되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덤벨, 컵, 달마시안, 시베리안 허스키인가요? 레몬, 벨페퍼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트레이닝 됐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가 배운 개념이 뭔지를 배운 개념이 뭔지를 이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고정시켜 놓고 백 프로포게이션을 입력까지 가져감으로써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컴퓨터 키보드 이런 걸 보다 보면 가끔 엉뚱한 결과들이 나와요. 아까 뭐 덤벨은 제대로 나왔나요? 이게 보면 이 덤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질의 팔뚝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개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요. 자, 이게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개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자, 개 위에 있는 픽셀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죠? 이 개라는 클래스의 어떤 그게 흔들리겠죠. 왜냐하면 저 픽셀은 이걸 개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반면에 주변에 있는 픽셀 값이 바뀌면 개라는 클래스에 별 영향을 안 주겠죠. 따라서 그 미분값을 계산해서 크기를 갖고서 판단해 본다면 내가 이 개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미분을 해서 백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면 이 개라고 구별했던 중요한 영역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백프롭을 해가지고 인풋 이미지 표현을 해보면 내가 이 클래스라고 판단한 중요 부분이 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트, 독, 카우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는 뭘 중요시 받는지 알 수 있죠. 이 야트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경우인데 이제 바다도 야트랑 바다랑 이 뉴럴 네트워크가 분리돼서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보는 건데 이제 이런 점에서는 사람들하고 좀 인간이 하는 거랑 다르죠. 인간은 요트랑 바다를 완전 분리해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셋에서 항상 둘이 묶여 있다 보니 이 야트랑 바다랑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논문에서도 보면 이제 저런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성적인 거로 백업을 해주는 게 더 사람들 설득하기 좋으니까요. 정량적인 결과와 함께 저런 정성적인 결과들 눈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제대로 트레이닝했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도 자주 나왔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뉴럴 네트워크가 뭐 미술을 한다, 예술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이것도 입력까지 백프롭을 전달시키는 건데요. 어떤 로스 펑션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최소로 하도록 입력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그림하고는 스타일이 비슷하고 아래 그림하고는 컨텐츠가 비슷하도록 로스 펑션을 잡은 다음에 그걸 갖고서 입력을 합성하는 건데요. 컨텐츠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비슷하다라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걸 미분할 수 있겠죠. 그럼 컨텐츠가 비슷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로 레벨에서 컨텐츠가 비슷하다는 거는 픽셀 값이 비슷하다는 걸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그건 너무 스트릭한 거고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하이 레벨의 컨텐츠가 비슷하다는 거는 뭐 적당한 레이어에서 나오는 피처 맵이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오는 피처 맵의 값이 비슷해야 된다가 컨텐츠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피처 맵에 뭐 이거는 좀 그 도메인 난리가 필요하죠. 이 피처 맵의 코릴레이션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피처 맵의 어떤 통계적인 특성이 비슷하다가 그 컨텐츠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이 두 개로 잡고서 입력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고후풍의 요 오리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 뭉크의 이런 그림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코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코드 한번 잠깐 볼까요?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로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미지넷에서 잘 트레이닝된 네트워크 하나를 로드해서 VGG에서 다 중간에 있는 어떤 레이어별로 숫자들을 뽑아야 될 테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여기 스타일 관련된 거는 레이어 뭐 여러 개에서 뽑는 거네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피처들, 이렇게 중간에 레이어에 나온 액티베이션들을 이미지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스타일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피처 맵인 거고 이거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걸 보시면 여기 뭐 그램이라 적혀 있는 이 부분인데요. 트랜스포즈랑 자기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고요. 이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이건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이고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죠. 컨텐츠와 관련된 건 그냥 빼죠. 그러니까 세 개가 뭐 그냥 컨셉추얼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밑에 거랑은 중간에 나온 값이 빼기가 비슷하도록 위와 아래는 중간에 나온 피처 맵의 코릴레이션이 비슷하도록 그걸 로스로 잡아가지고 입력을 찾는 거죠. 그 코드를 구현한 거고 백본으로 사용한 거는 VGG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찾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무에서 뭐 노이즈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하게 되면 한쪽하고는 컨텐츠가 비슷해야 되고 한쪽하고는 스타일이 비슷해야 되니까 자 이게 컨텐츠 가져올 게 위에 거 스타일을 가져올 게 중간 밑에가 그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미분 이런 개념들이 실제로 저런 것들을 만드는데 쓰이는 거. 요거는 똑같은 거를 다른 이미지로 한 거네요. 똑같은 것들 다른 이미지로 한 거고 뭐 해보시면 뭐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뭐 제가 한 거라서 뭐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그다음 딥드림 앞에서 말씀드렸죠. 딥드림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이제 코드를 까서 보시면 결국은 입력까지 백프로브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인셉션 모드를 읽어서 하는 건데 내가 어떤 레이어를 딱 집어가지고 읽어내야 되겠죠. 그 딱 집어서 읽어내서 그거에 어떤 제곱의 합이 작아지도록. 근데 지금 제가 그 전에 제대로 읽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읽었는지 이미지 넣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 뭐 인셉션 제대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별도 잘하는 거 확인하고는 자 그다음에 레이어들 어떤 거 있는지 쫙 한번 찍어 보는 거죠. 인셉션 뉴럴 네트워크에. 그래서 그걸 갖고서 어떤 레이어를 딱 집어서 제가 딥드림을 적용한 거죠. 막 뭐 이상한 동물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요 작은 거에다가 뭐 코로 박힌다든지 이거는 꽃 그레이라면 이 새에다가 꽃무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딥드림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입력까지 백 프로포게이션을 전달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드버서리얼 어택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어떤 입력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해가지고 뭐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북케이스 책장하고 이제 비슷해지도록 바꾸는 건데 아까 같이 이제 바꿨으면 됐죠. 근데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입력에 최소한의 변화를 주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변화만 주려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프롭을 하는데 여기 입력에서 뭐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은 그냥 클리핑 해가지고 픽셀 값의 변화가 적도록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가 크면 클리핑해서 악기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보시면 머커우가 이게 이제 앵무새였죠. 맨 처음에 입력 이미지는 앵무새였는데 북케이스라고 나오는 거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북케이스라고 나오도록 하면서 입력에 더하게 되는 값의 최대값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자 북케이스가 조금 커졌죠. 점점점 커지다가 쫙 커지다가 지금 이제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되면 북케이스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드버셔럴 어택이 통한 거죠. 그래서 왼쪽은 뉴럴 네트워크에 넣으면 앵무새라고 하는데 가운데 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으면 북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애드버셔럴 굉장히 악의적인 어택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의 걱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저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뭐 누가 이게 악의적으로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해가지고 하게 되면 북케이스로 바꿔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 사진인데 스웨셔츠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북케이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범위의 노이즈를 섞어서 시스템을 실패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경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만들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를 실현시킬 때 좀 몇 가지 이슈들이 더 있죠. 그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 옵션 선택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내가 가진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과 가진 정답의 차이가 작도록 세타를 찾아라. 세타를 어떻게 찾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 로스가 낮은데 찾아야 된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차곡차곡 가는 거예요. 줄이는 방향 차곡차곡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상 내가 만들려고 봤더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J 이 함수가 모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되는 거죠. 모든 트레이닝 셋의 원소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레디언트 한 번 계산해 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닝 셋이 이게 뭐 10만 장이다 그러면 그걸 다 써가지고 그걸 다 써가지고 그레디언트 한 번 계산해가지고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고요.
그리고 뭐가 새로 추가됐을 때 완전 처음부터 다시 새로 트레이닝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반대 끝에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는 좀 힘들고 스토캐스틱하게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스토캐스틱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는 그냥 랜덤하게 하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전체 다 구해가지고 그레디언트 계산하려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랜덤하게 뽑아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는 x, y가 통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그레디언트 한번 계산하는데 아까 필요했던 노력에 뭐 아주 극히 일부만 필요하겠죠.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빨리 반응할 수 있고, 문제는 그레디언트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 트레이닝 할 때마다 그레디언트가 다르게 튀어나오는 그레디언트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쭉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은 거죠. 그래서 막 널뛰기를 하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게 막상 했더니 결과가 더 좋은 거예요. 항상 더 좋다는 건 아닌데 더 좋은 경향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그레디언트가 막 날뛰니까 굉장히 작은, 굉장히 얕은 뭐 우물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그냥 팍 점프해서 나오기도 하는 거죠. 막 날뛰면 얘를 가두려고 그러면 굉장히 깊은 데 가둬야 될 거잖아요. 얕은 데 있으면 날뛰다가 뛰쳐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날뛰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키스 그레디언트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죠. 이게 그냥 컨셉추얼 생각했을 때 그런 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적당히 섞자라는 생각이 나왔고요. 그게 미니 배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베이신이 이게 이제 분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는데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한번 계산해서 업데이트한다 이 얘기인 거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한번 계산해서 업데이트 한다인데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업데이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왼쪽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셋을 한번 다 샅샅이 뒤져야 그레디언트 한 번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오른쪽은 데이터 한 번당 업데이트가 되면 굉장히 빠르죠. 이게 왼쪽 끝이라면 이게 오른쪽 끝인 거죠. 이 중간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중에서 이쪽에 더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좀 과하고 너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냐? 그건 좀 과하고 하나는 좀 과하고 전부 다도 좀 과하고 한 50개쯤 할까요? 이건 거죠. 요게 미니 베이츠인 거죠. 그러니까 50개의 샘플을 뽑아서 50개 갖고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아까 그 르넷 같은 거 트레이닝 할 때, 르넷 트레이닝 할 때 배치 사이즈가 있었죠. 그게 딱 요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몇십 개에서 그레디언트를 할까. 이 배치 사이즈가 꼭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적당한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그거는 밸리데이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거기서 다루겠지만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습니다. 배치를 미니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라고 그러면 전체를 배치를 할 리가 없으니까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체 사이즈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배치 사이즈 그러면 요즘 다 미니 배치 사이즈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전체 배치 사이즈를 뭐가 관심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라고 한다면 미니 배치 이걸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한 개 갖고 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배치 나오면 그냥 미니 배치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그건 거고요. 전체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하나씩 하는 거에 비해서 낫다. 그다음에
뭐 계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리저너블하죠. 왜냐하면 GPU 같은 걸 봤을 때 그 어떤 배치로 묶어서 하는 게 뭐 부담이 더 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장을 하나, 10장을 하나 계산 시간이 별 차이가 안 날 때가 많거든요. 묶어서 하는 게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계산량에 큰 부담도 없으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미니 배치를 쓰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끝났냐? 미니 배치 쓰게 되면 몇 가지 또 이슈들이 있죠. 러닝 레이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러닝 레이트가 크면 그레디언트 한번 계산해서 쫙쫙 가는 거죠. 빨리 수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도착해서 막 날뛰거나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트레이닝을 했는데 로스가 줄지 않고 확 늘어요. 그러면 러닝 레이트를 줄이는 게 FM이죠. 근데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또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닌 게요.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너무 수렴이 느려요. 그럼 러닝 레이트 얼마 쓰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모든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를 또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제 큰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많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새들 포인트라고 그러죠. 최소값은 아닌데 그레디언트가 0인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저 옆으로 빠져나가서 내려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기에 갇힌 사람 입장에서는 평평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할 때 저 새들 포인트에 갇혀가지고 트레이닝이 진행이 안 되거나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기본적으로 0이 된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저게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했고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요, 모멘텀입니다. 그냥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가지 말고 가던 대로 좀 더 가보자라는 거죠. 이런 수식을 이제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저런 수식을. 저 수식이 이제 뭘 의미하느냐? 예, 뭐 꼭 딥러닝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신호 처리하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수식인데요. VT는 감마 VT 빼기 1 더하기 에타 모식인데요. 자, 지금 연결 됐습니다. 자, 뭐 그냥 XT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저런 수식에 가진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VT는 에타 XT인 거죠. 그 다음에 감마 하고 VT 빼기 1을 쓰면 되는데 VT 빼기 1이 리커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감마 VT 빼기 2 에타 XT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써보면 에타 XT 감마 XT 빼기 1 감마 제곱 VT 빼기 2가 되겠죠. 이거를 쭉 써보시게 되면요,
결국은 이렇게 귀결이 될 겁니다. 감마가 1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식이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VT는 XT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죠. XT의 평균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최근에 나온 거는 그냥 더하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0.9 곱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0.9의 제곱 곱하고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를 구하는데 익스포넨셜하게 웨이트를 최근 거에 익스포넨셜하게 웨이트를 주고 먼 거에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거 위주로 내가 평균을 구하겠다는 수식인 거죠. 그러니까 감마 같은 경우를 0.99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괜찮은 평균 예측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수식을 딱 보면 아, VT에는 지금까지 나온 그레디언트의 평균 값을 넣겠구나 라고 식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평균을 구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계산량 대비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 평균이 바뀐다 그러면 그것도 다 반영이 되고요. 뭐 이렇게 50개씩 저장해 가지고 평균 낸다 그러면 50개 버퍼 이런 거 계산이 귀찮죠.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적은 계산량으로 그다음 적은 메모리로 가능하죠. 그게 뭐냐 하면 나온 그레디언트를 갖고서 그 방향으로 이동하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그레디언트의 평균 값으로 이동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0이 나와도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던 경향이면 더 가겠다 이거죠. 아까 같은 경우 새들 포인트에 뭐 이쪽 방향 가던 경향이면 계속 가겠다. 이 모멘텀인 거죠. 그쪽으로 가는 모멘텀이 있으면 한 번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마는 0과 1 사이의 값을 써야 되겠죠. 계산이 빨라지고 오실레이션이 준다. 왜 그런지에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이렇게 좌우 좀 진동하면서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제 등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멘텀이라는 거 있으면 좌우 방향 떨리던 거는 서로 좀 상쇄가 되겠죠. 반면에 내려가는 부분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쭉쭉 더 빨리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